또 제자리로 왔습니다. 진짜 시즌이 끝난 걸까요? 시장에 공포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최근에 유독 시즌 종료를 말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것만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이 구간만 보시고 또 알트코인 무더기 상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 제가 올려드리는 이것들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먼저 어제 저는 꽤 자극적인 썸네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총 2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바로 세력들의 입장 시작했고 역사적 저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낮에 있었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여기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12월 정답지 하락장 종료 선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는 86K에서 7K 때 포지션을 오픈했는데 이 영상 잠깐만 여러분들 1분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상태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급등으로 인해 이 매수 오더 블록이 지지를 받았고 또 완벽하게 저점은 계속 올려가는 일봉상 추세 반전을 뜻하는 이 초크 패턴이 현재 발현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상승을 보는 겁니다. 왜? 어제 영상 잠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저는 유동성 구간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약 86K 부근에서 롱 포지션을 오픈하겠다. 하지만 84.2K 구간을 꼭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일본의 금리 발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86K대에서 포지션을 오픈했고 약 90K 부근에서 절반은 익절한 뒤 절반은 리스크 없이 본절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 너무 급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대응 못하시고 혼자 전전긍긍 되실까봐 제가 어제 게시물을 올려드렸거든요. 최근 일관되게 롱 포지션 관점만을 말씀해 드렸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진짜 저점이었다. 그러니까 더 비중을 못 채운 게 아쉽긴 합니다만 90K에서 절반 이상 매도를 해 나갈 생각이며 잔량은 안전하게 본전에 걸어두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장세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아, 이대로 이 타겟가를 차례대로 찍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어제 움직임이 들면서 살짝 그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될 때 비중을 처음에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늘리는 방식으로 제 계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하고 반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고별 뭐 한 선물하시는 분들은 50배, 60배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고 한번 시장가로 진입하고 시장가로 익절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잔파 동등에 뭐 한 1000포인트씩만 왔다 갔다 해도 1%만 왔다 갔다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 방식이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고 실제 매매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관점을 제시했더라도 실시간 대응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에너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승에 대한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저점을 잡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역추세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그냥 여기서 대충 현물 사고 롱 포지션 하면 다음날 일어나면 돈이 복사돼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저점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처럼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는 절반을 이상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본절을 걸어두고 명확한 상승 추세로 탔다라고 판단을 하면 불타기를 해서라도 포지션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때문에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줬던 게 여기서 로켓 지표가 매도 신호가 떴어요. 그 다음에 하모니 패턴상 약세 패턴, 즉 이 박쥐 패턴상 약세 패턴이 발현이 되면서 이 D 지점 꼭지점을 돌파를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후딱 90K에서 절반 이상 치우고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제가 어제 시장에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승을 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고 이제 추세 전환이 시작된다는 관점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향성은 맞다 생각하고 결국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사가지고 그냥 중간에 뭐 분할 매도를 하고 뭐 본절 걸어두고 생쇼하는 거 없이 이 전환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74K에서부터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프랙탈 구조랑 지금의 프랙탈 구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요즘 이 ICT 트레이딩과 하모닉 패턴 또 이 유동성 구간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패턴을 결합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게 한 관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제 디테일한 타점과 이런 것들은 그 오늘의 코인 코주보의 고무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제가 이 74K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 ICT 트레이딩상 세력들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이 SSL이 여기서 발생이 됐거든요. 11월 달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에 고점 한번 달성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채널 하나를 더 그어볼게요. 이때 구조와 지금의 구조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상승 채널이었어요. 그쵸? 저점 계속 올리고 저점 올리고, 근데 어느 순간 저점을 더 못 올리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하면서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그럼 어떤 구간이냐면은 초크 구간이라고 해요. 이게 유동성 애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초보자분들 계시니까 쉽게 말할게요. 변곡점이에요. 더 이상 저점을 올리지 못하고 추세 반전이 시작되는 변곡점에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후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돼요. 근데 박스권의 뜻이 뭐예요? 어느 일정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는 구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매매를 하냐면 이 꼬리가 시작된 부분이 있죠.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해요. 근데 보통 비트코인은 이런 여기서 과도하게 형성된 롱 포지션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털고 올린단 말이에요. 털고. 그쵸? 근데 여기서 유동성이 소화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하고 이전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채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때 다시 반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같은 현상을 대입해서 한번 지금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 유동성 구간 SSL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이 위의 구조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해준 이후로 이런 박스권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손절을 걸어놓고 롱 포지션에 진입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일륜적인 반등 한 번은 줘요. 예, 일륜적인 반등.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유동성을 소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채널이 시작돼요. 이 구조까지는 똑같아요. 그쵸? 물론 여기에 있는 소박스 박스권도 마찬가지고 여기 터트리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터트리고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백한 하락 채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여기까지? 자 이해 가시면 1 한번 눌러주세요. 난 이걸 여러분들 녹화 방송 보시고 계시니까 1은 누르지 마시고 그냥 박수 한번 여기 딱 쳐보세요. 자 그러면 명백하게 이렇게 하락 채널이 시작이 되다가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고점을 올려요. 저점을 올려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말한 초크 구간이에요. 이 유동성 흐름상.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FVG야 강력한 세력들의 스마트 머니에 진입 흔적인 매수 오더블록이 생겨난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어제 90K 부근을 못 뚫고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형태가 지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때 구간을 분석해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랬어요. 여기도. 그러면서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진짜 시즌 종료다 끝났다 할 때 여기서 다이버 만들어주면서
로켓치프 뜨면서 올라갔거든요. 유동성 구간 결국 다 소화해주고 시장의 레버리지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구간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저희가 고민에 빠지게 돼요. 70K 구간까지 이 D점에 대한 전저점을 깨고 다이버를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이 전에 있던 이 꼬리 부분 있죠, 83K를 살짝 이탈하고 전저점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채 올려줄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 1번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현재 캔들에서 2번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는 1번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하모니 패턴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일봉상 배 패턴, 이걸 피보나치 비율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강세 패턴이 이 D점을 형성된 이후로 상승 1파가 이제 나온다는 그런 패턴인데, 이게 지금 일봉하고 4시간 봉에서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또 타임 프레임이 크기 때문에 시간 동상 상승할까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원래 그래요. 4시간 봉상도 보면, 자 4시간 봉상 보면 이 딥크랩 패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강세 패턴을 나타내는 하모니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즉 저는 결론적으로 이 D점을 깨지 않고 상승 1파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독 힘든 이유가 여기서 유동성을 다 털어내고 레버리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기까지 원래 좀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이때도 거의 2개월 동안 이 생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어보면 저는 두 가지의 상승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83K 부근까지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상승을 보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주부야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 그 전까지 숏 포지션 주면 되지 않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시간도 있는데 여기서 숏 포지션 주게 된다면 손절이 이렇게 있다니까. 손절이 이 위에 있어요. 손익비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뭐 열 몇 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100%예요. 이게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어요. 결국 시장에서는 상승 농자들이 살아남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결론적으로 83K를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난 74K 때의 저점과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살짝 이탈한 뒤 다이버전스를 확실하게 만들고 갈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지금 현재 86.7K 정도인데 84와 86에서 또 롱포지션을 슬금슬금 모아볼 생각이에요. 83 이탈을 손절로 잡고, 여기 첫 번째 시나리오, 여기 손절이 나간다면 여기서는 매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 이탈할 때 여기서 유동성 구간 소화하는 거 보고 그때는 또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타거나 이 둘 중 하나의 포지션만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코즈부 보고 캄보니 아니냐고 그런 조롱까지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구독자님들과 나름 그 좀 여열 구독자님들과 많이 뭐 티타임도 갖고 하거든요. 연락 주시고 저 보러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청첩장까지 제가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이때까지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대한민국 그냥 성실하게 사는 전업 트레이저이자 시민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대가 없이 이런 관점을 전달해 드리고, 저 매매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영상 찍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트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도권 펀드 회사에서 제가 선임 운용력으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장이 엄청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던 이 세계대회에서 대형 거래소잖아요. 뭐 이상한 데가 아니라 개인전 397등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근데 이게 10만 명 넘게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치고는 나름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는 어제 시장에서도 결국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운데 손실 안 보고 살아남아서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저는 그 매매를 기계처럼 해요. 뭐 때문에? 이 로켓 지표 덕분에요. 그 다음에 저의 다양한 근거들, 관점들.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이러한 로켓 지표, 즉 매수 신호가 뜨고, 어떤 종목이 위험을 감지하고 하락하기 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가 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거 기반이냐 하면은 이런 하모닉 패턴, 유동성 구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여기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도 너무 복잡하고 그럴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시장에서 이때까지 살아남게 해준 10년 동안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맨 처음에 얼마나 많이 뭐 사기도 당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뭐 막 유료 강의도 결제해가지고 몇백만 원 써도 효과도 없고 그냥 그 강사는 뭐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모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살아남았잖아요. 저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또 이 로켓 지표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코드부도 똑같은 사람이냐고요? 이거는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저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구독자 10,000명, 20,000명 여러분들께 이런 노하우와 로켓 지표를 공유드려서 20,000명, 10,000명 대한민국 최고의 정직하고 신뢰 있는 유튜버로서 거듭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요, 구독 열심히 눌러주시고 저한테 수익 인증만 열심히 해주셔서 저의 유튜브가 크는데 일조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노하우와 저의 실시간 관점 로켓지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로켓지표만 띡 주고 끝이 아니라 로켓지표 신청하시면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베의 고무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내용이나 제가 매번 유튜브 영상을 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저의 포지션 진행 상황이나 코주부가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실시간 타점 등을 모두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요. 이렇게 댓글 하단에 보시면 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똑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설문지 하나가 뜨는데 구독자 인증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부의 꾸준한 월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여기 연락처나 또 나 개인정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메일 적어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외 교민분들은 여기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코드부의 실시간 타점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끝냈으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쵸? 자, 엔캐리 트레이드 즉 일본의 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 저 코주부가 이제 곧 여러분들 브라운관에서 만날 수 있어요. 브라운관이라고 하니까 조금 연식이 티 나긴 하는데 뭐 하여튼 TV에서 이제 저를 잘하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였어요. 일본이 30년 동안 거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엔켈 트레이드는 금리가 매우 낮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저축을 해도 금리가 낮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거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고 이 엔화가 중요한 게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엔화의 자산들은 대표적으로 신흥국 자산이나 비트코인 가상자산 또 나스닥 이런 위험 자산들의 주로 자산 분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초저금리가 전 세계 거의 최대 자금 공급원인데 일본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 이러면 안 그래도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데 시장의 유동성이 걷어들여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 빌렸던 엔화를 갚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도해요. 근데 여기서 뭐부터 정리를 하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우선 청산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가상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신흥국 주식, 마지막에 채권하고 현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유독 더 때려맞고 유독 더 하락을 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먼저 선반영돼서 다 두드려 맞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또 온체인 데이터들은 이 지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온체인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이 단기 보유자들은 거의 다 항복을 했고 이미 시장 다 떠났고 올해만 하더라도 수백억 트레이더들이 청산당하고 난리 부르스가 났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하는 고래들이나 세력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계속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 74K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매우 가볍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블랙록 CEO 있잖아요. 이 레디핑크. 줄여가지고 제가 이게 블랙핑크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블랙핑크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한대요. 이게 갑자기 또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이게 과거에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의 어록입니다. 주요 기관들과 JP 모건이 비트코인 사기라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비트코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제공한다. 비트코인의 상품을. 예, 지독지격 해보면. 또 블랙록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크리미널 유즈, 범죄를 비판했어요. 예,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최대 규모 ETF를 운영하고 있죠. 하버드 뭐라 했어요? 비트코인 거품이래요. 근데 보유 중이에요. 뭐를? 비트코인 ETF를. 그래서 미국 SEC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 경고를 했죠. 근데 ETF를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관들 말만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사서 쭉 홀딩할 거냐,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 목적으로 제가 계속 롱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숏 치려면 여기서 쳤어야 된다니까요. 가져가려면 여기서 쳐가지고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내하려고.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이더리움도 보면 일봉상 지금 하모니 패턴이 두 개가 떴거든요. 그 4시간 봉도 마찬가지. 다시 할게요. 4시간 봉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이제 막 상승 추세로 패턴의 완성 이후 변곡점을 나타내려고 하는 중이고, 이더리움도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과 관점 자체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다이버전스 보여주면서 상승할 거냐, 아니면 이 D점까지 이탈시키고 상승할 거냐, 이 두 개 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더리움은 2700에서 2700, 850달러 사이 같이 한번 베팅을 해볼 생각이고,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손절선은 2650달러 잡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시간 대응은 모두 공부방에서 제가 시장이 급변하는 시장인 만큼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더리움 가격대가 이게 뭐냐면 영구 보유자 평단이에요. 이게 지갑에 모으기만 하고 인출한 적은 없는 지갑들의 평균 매집 단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이때예요, 이때. 여기 깨지면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상승은 어렵다 보는 건데, 지금 지지 라인이 가깝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숏 포지션이 아닌 롱 포지션의 손익비가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플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게, 워낙 리플이야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코인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구조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라인 이탈했다가 털고 올리거든요. 근데 리플도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은 제가 아무리 이 D점이 왔더라도 형성이 됐더라도 여기서 유동성 구간을 한 번도 최근에 소화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다 손절 걸어놨을 거예요. 여기 꼭지에다. 근데 리플은 아마 여기 이탈되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여기가 이탈되고 이 부분에서 추이를 보고 한번 제가 베팅을 해볼지 말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자, 올해 코인 시장 꼬라지 말씀드렸죠. 올해 1년 동안 상승을 한 게 이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은 거의 이제 비트코인 캐시하고 테더는 제외하고 잡코인들이 다 의미가 없고 대부분 다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요 종목들 거의 마이너스 90%인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여기서 희망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못 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업비트의 그로스톨 코인도 1세대 코인인데 이제 상패 수순이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대부분. 저는 2026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리던 게 있었죠. 결국 비트코인
솔라나, 또 미국이 밀어주는 코인 리플, 이런 애들만 살아남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 결국에는 지금 이 코인 시장에 퍼져 있는 유동성들이 솔라나, 이더리움, XRP, 리플 뭐 이런 메이저 종목들 위주로만 재편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더 크게 상승할 겁니다. 왜? 유동성이 갈 데가 이런 종목들밖에 없으니까. 퍼져 있는 종목들이. 이해 가셨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시장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또 알트코인 물려 계신 분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게 저는 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저 코즈부가 이 메이저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은 과감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자, 하단에 보면 이 댓글에 보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 설문지 하나 뜹니다. 코즈부의 꾸준한 월수익 프로젝트. 이 알트코인 힘드신 분들은 이거 동시에 체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연락처나 또 연락처가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코즈부의 모든 포지션과 관점, 또 현물에 대한 히든 종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코즈부의 공부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미들의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들은,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